기차표라든지 비행기표 이런 것도 다 암표의 관리 영역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온라인으로 암표를 했을 경우에는 처벌할 조항이 없어.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법안을 우리가 사실 빨리 개정을 할 필요가 있다. 안녕하세요. K-팝 1타 강사 최광호, 오늘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서클 차트 뮤직 어워즈 성큼 다가왔죠. 시상식을 하다 보면 1년에 저희 협회가 하는 여러 가지 행사 중에 가장 큰 행사 시상식을 개최합니다. 또 열심히 준비하였는데 이렇게 준비하다 보면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많아요. 그죠? 그 중에서 가장 팬분들한테 전화를 많이 받는 내용 중에 하나,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암표 관련된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바로 여기 나왔죠? 암표. 우리 팬분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거. 근데 도대체 이게 싫어하고 잘못된 것이 명명백백한데 단속이 잘 안 되냐, 이런 물음을 굉장히 많이 주셔요. 그래서 사실은 이 암표 문제에 관련해서 저희 협회가 회원사들이랑 같이 얘기를 많이 안 해본 것도 아니고, 또 2022년 12월 22일 작년이죠? 작년 말에 문화체육관광부하고 관련 기관이나 저희 기획사들 모아놓고 같이 회의를 했었어요. 암표 근절 관련된 그 이슈가 단순히 이제 K-팝 산업뿐만 아니라 스포츠도 있겠고 다양한 장르에서 표를 티켓팅해가지고 하는 비즈니스에서는 다 문제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제도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은 왜 어떤 문제 때문에 단속이 잘 안 되는 거고, 앞으로 우리가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고민을 해야 되느냐, 오늘 거기까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암표 관련된 근거 법률. 암표를 단속하려면 어떻게 돼? 뭐 법이 있어야 되잖아. 이게 뭐 불법이다 뭐 이렇게 뭐 정의가 있어야지 그 근거로 이제 단속을 하든 뭐를 할 거 아니냐는 거야. 그게 지금 우리나라 현행법에서는 어떻게 명기되었는지 그거 좀 재밌게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알겠지만 현장 암표, 그래서 경범죄 처벌법 제3조 2항 4호에서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해요. 암표 정도 이렇게 파는 거는 경범죄에 해당되는 거야. 이게 뭐 강력한 처벌을 팬분들은 원하지만 지금 현행법상은 굉장히 아주 가벼운 경범죄로 취급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경범죄 처벌법 제3조 2항 4호에서는 일정 장소에서 암표를 매매하는 경우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을 부과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아시겠지만 암표가 요즘에 20만 원짜리가 암표입니까? 심지어는 100만 원, 150만 원, 암표 값이 어마어마한데 이거 하다가 예를 들어서 뭐 벌금이 한 20만 원 이하로 나온다면 그럼 뭐 내면 되는 거잖아. 150만 원 벌어서. 그러니까 사실은 법에서 이런 처벌 조항이나 기준이 좀 굉장히 낮게 되어 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문제라고 보고, 경범죄 처벌법 제3조 2항 어떻게 되냐면 여기 잘 봐야 돼. 흥행장, 경기장, 역, 나루터, 정류장, 그 밖에 정해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거나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곳에서 이렇게 하면 불법이다, 이런 얘기지. 근데 이 법안을 이렇게 읽어보면 이 법안이 얼마나 오래됐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어. 야, 흥행장은 뭐야? 우리 모르겠어. 그리고 경기장은 뭐야? 농구 경기나 야구 경기, 축구 결승 뭐 이런 거 얘기할 거고, 역, 스테이션이잖아. 기차역 같은 거. 그 다음에 나루터, 정류장. 이게 왜 이게 이때 이렇게 나왔겠어요? 뭐 여기 우리 MZ 세대는 잘 모르겠지만 예전에 나 어렸을 때만 해도 추석이랑 설 명절 때 어때? 그 민족의 대이동 그래가지고 뭐 서울에서 부산 가는데 15시간 걸리고 뭐 난리 나는 거야. 그리고 그때는 안 가는 거 없어. 온 가족이 다 버스 같은 거 타가지고, 기차 같은 거 타가지고 부산까지 가는 거야. 뭐 광주까지 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는 귀엽게 표 구하는 게 쉬워, 어려워? 엄청 어려워. 아주 그냥 피켓팅이야, 피켓팅. 그러니까 그런 어떤 역이나 나루터, 거기 나루터도 이제 고향 가거나 뭐 어디 이쪽에 실어주는 거에 그런 게 되게 암표가 많았나 보더라고. 그리고 정류장 이런데. 지금은 우리가 K-팝 산업만 보는 게 아니라 암표를 얘기를 할 때는 이게 티켓이잖아. 티켓을 파는 곳이 단순히 스포츠 경기나 콘서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기차표라든지 비행기표 이런 것도 다 암표의 관리 영역이 될 수 있다. 이건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요즘에는 그리고 누가 오프라인 티켓을 사나. 다 온라인에서 극장도 다 이거 하잖아. 스마트폰으로 다 해결되는 시대에 이게 과연 지금 이 처벌의 수준도 그렇고 여기 이 정의 내용도 너무 올드 패션이잖아. 너무 옛날 얘기잖아. 지금 나루토 있냐? 거의 없잖아.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법안을 우리가 사실 빨리 개정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 K-팝 콘서트는 거의 현장 예매는 거의 없어졌다고 보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요즘에 뭘 많이 해요? 온라인에서 많이 하잖아. 온라인에서. 그죠? 온라인에서 많이 하니까 온라인 암표 단속은 경범죄 처벌법으로는 처벌이 안 되는 거야. 왜?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이런 요금을 받고, 정해진 요금을 받고 이런 장소에서 하는 행위라고 얘기를 하니, 이렇게 하는 웃돈을 받고 하는 행위라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입장권, 승차권 또는 승선권 이렇게 돼 있잖아. 그지? 근데 사실 온라인은 그게 어딨어. 온라인은
여기서 거래할 이유도 없고 뭐 이렇게 거래를 하잖아. 물론 우리 공연장 가보면 그 안표상에 이제 표 갖고 이렇게 하는 건 있지만 일부고 대다수는 온라인에서 거래를 한다. 그럼 이 상황에서는 이 현장 안표 관련된 경보범죄 처벌법으로 처벌이 안 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온라인으로 안표를 했을 경우에는 처벌할 조항이 없어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그 현행법상 온라인 안표 매매를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법은 사실 없기 때문에 뭐를 해? 이런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온라인 안표 매매에 대해서는 티켓 판매 업무의 적정성 및 공정성을 방해한 것으로 봐서 형법 제314조 업무 방해를 적용하여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업무방해죄로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티켓 사이트에서 온전한 업무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어떤 이런 매크를 통해서 다수로 불법적으로 티켓을 취득하는 행위 자체가 이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는 거지. 이렇게 두 가지 방법밖에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 이제 이 정부가 지금 현 시대에 맞는 이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적합한 법안들을 도입하기 위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사실 논의가 되고 있단 말이야. 근데 그 논의를 됐는데 그럼 빨리빨리 논의해가지고 법 만들어서 안표상을 때려잡읍시다 이렇게 팬들은 얘기할 수 있지만 그게 여러 가지 또 고려사항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이 어렵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 안표 관련된 제도나 이런 걸 도입할 때 어떤 걸 고려해야 되냐 그걸 좀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그 안표 구제 관련 법령 발의 현황 그래가지고 사실은 안표라는 게 여기 보면 있잖아 태용호 의원, 배현진 의원, 이병훈 그 다음 계속 넘겨보십시오. 법안은 뭐 엄청나게 올라가 있었어. 맨날 올라가. 통과가 안 되는 것도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실효적이지 않아. 지금 이런 급속도로 발달되어 있는 안표상의 방법을 단속할 수 있는 실질적인 법안들이 안 나와 있어. 이건 마치 우리 음원 사재기 할 때 이렇게 사재기를 막는다고 하면 다른 방법으로 사재기를 하는 방법이 있듯이 뭔가 이런 방법들이 지금의 현실을 개선하거나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내용들은 별로 없다. 이런 문제가 사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부랑 계속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사무실에도 안표 관련해가지고 팬들이 막 제보 전화 오고 막 이러잖아. 근데 이제 그거를 어떻게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거야. 그리고 안표 자체가 무조건 불법이 아니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수의 매크로를 통해서 이런 건 이제 업무방해죄로 불법이 될 수 있지만 내가 표를 하나 샀는데 내가 못 가게 생겼어. 근데 내가 5만 원 주고 샀어. 근데 이거를 웃돈을 얹어서 다른 사람을 파는 행위 이건 불법이 아니야.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재판매하는 행위는 다 이게 합법으로 돼 있어. 단순히 콘서트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예전에 마이클 조단이 나오는 뭐 NBA 마지막 결승전 마지막 5차전 티켓이다 이런 거는 뭐 거의 무슨 엄청난 표값을 하잖아. 그러면서 안표를 하잖아. 근데 그거 갖고 막 뭐라고는 안 하거든. 근데 이제 K-팝 시장은 뭐냐면 일단 구매자가 어때? 굉장히 연령이 나는 미성년자란 돈이 이게 별로 없는 친구들이 정말 애지중지해가지고 이 콘서트 너무 가고 싶은데 그렇지 않아도 피켓팅 때문에 떨어져서 너무 슬픈데 가서 안표라도 구하려고 봤는데 금액이 어때? 도저히 학생들이 지불할 수 없는 금액들이 거기에 들어가니까 그게 이제 문제라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서 어떤 고민을 하냐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표의 개념 설정을 해야 돼. 아까도 얘기했지만 개인이 내가 가고자 해서 표를 샀는데 내가 못 가게 생겼어. 그럼 이걸 그냥 환불도 안 되고 버릴 수는 없잖아. 그럼 누구한테 재판매를 하는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불법이 아니라면 그걸 할 수 있겠지. 그것까지 다 불법이라고 정의해서 단속할 수 없단 말이지. 그러면 이렇게 정말 우리가 도의적으로도 비판할 수 있는 안표의 기준이 뭐냐 그리고 개념이 뭐냐 이거에 대한 것들 정의를 해야지 법률적인 제도가 생길 거 아니냐고. 여기 이렇게 우리가 좀 생각해 봤을 때 안표 판단의 가격 기준별 주요 이슈 그러니까 다 무조건 안표라고 할 수 없고 가격으로 우리가 한번 정의를 해보자라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어. 요 의견이 협회 의견이라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논의가 지금 되고 있다는 거야. 첫 번째 안은 뭐냐면 자신이 구입한 가격 이상으로 판매하거나 알선하는 거는 모듈 다 안표를 하고 봅시다. 그러니까 내가 5만 원 주고 사서 재판매를 하려면 5만 원 이하로 팔아야 되는 거야. 그렇게 안 하고 10원이라도 더 받으면 어때? 안표로 보자. 엄격한 안이지. 근데 이건 좀 문제가 될 수 있어. 예를 들어서 티켓이 5만 원인데 요즘에 무슨 이통사 뭐 할인 카드 같은 걸로 이렇게 하면은 그래서 5만 원짜리인데 이게 줄이잖아. 근데 자기 포인트 같은 거 써가지고 4만 8천 원을 팔았는데 이게 원래 정가가 5만 원인데 그렇다고 그걸 5만 원에 팔면 안표냐 뭐 이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사실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이거 너무 스트릭트하다 그런 식의 의견들이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그럼 정가 이상으로 판매 알선한 거를 하자. 할인을 했든 뭐를 했든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정상적인 티켓 사이트에서 5만 원인데 더 주고 사는 건 없을 테니까 얼마에 좀 할인해서 받든 그 정가 이상으로 판매하는 건 우리 안표로 보자. 요런 좀 요거보다 좀 완화된 안들이 좀 이렇게 있는 거야. 근데 이제 여기 보면 알겠지만 티켓표 수수료로 운영되는 티켓베이 등 티켓 재판매 중개 플랫폼상 거래는 판매자가
수수료를 고려해서 정가 최소 10%를 더해서 판매하기 때문에 소비자의 반발이 있을 수 있다. 당연한 거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어떻게 보면 암표 중개 사이트 같은 그런 게 버젓이 있잖아. 그러니까 그게 불법이 아니라니까. 재판매는 불법이 아니야. 근데 이제 뭐냐면 거기도 수수료 장사를 하기 때문에 5만 원짜리를 팔 때 수수료 10%면 5천 원에 그 수수료를 부과해. 그럼 내가 그냥 5만 원에 넣으면 어떻게 돼? 그러면 4만 5천 원인가 뭐 이렇게 떨어지니까 자기도 한 5만 5천 원 붙여서 팔아야 되지 않냐 이거야. 그렇기 때문에 정가 이상의 판매 알선 이런 것도 중간에 거래 수수료를 감안할 때 이것도 좀 과하다. 뭐 이런 의견이 사실 좀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안에는 뭐가 있냐면 결국 정가의 몇 배 이상으로 판매를 알선하자. 1.25배. 뭐 1.5배, 50배 이런 건 안 될 거 아니야. 그지? 그 어떤 상한선의 기준.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더 붙여서 뭔가 파는 건 괜찮은데 너무 많이 과다하게 파는 건 안 되니까 그 상한선을 정하자라는 의견이 있어. 정가의 뭐 몇 배, 2배 이상으로 암표를 규정할 것인지 이런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마 우리 팬들도 피켓팅을 해가지고 실패를 했어. 근데 내가 가서 암표를 구할 때 표값이 10,000원인데 정말 10,000원 주고 살 사람은 별로 없잖아. 적어도 한 12,000원? 15,000원 내려는 생각을 하잖아. 기본적으로 그렇다고. 그 어떤 몇 배의 기준을 좀 정해보자. 이런 얘기가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 안에 따라서 또 이 단속 기준이나 여러 가지 처벌이 다르고 이게 너무 강력한 법률 제재로 들어가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게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 한번 볼까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가격 암표의 기준이 될 수 있지만 상습성 및 영업성의 판단 기준으로 좀 해보자. 뭐 이런 얘기가 있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몇 회를 기준으로 할지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상습성이라는 건 암표가 아니라 정상적인 사람이 가면 1년에 뭐 콘서트 한 두세 번 가는데 그거 파는 거 가지고 막 욕할 수는 없잖아. 근데 이걸 전문적으로 이렇게 횟수를 이렇게 해서 몇 번 걸리는 애들만 하자. 뭐 이런 의견이 있어. 그러니까 이게 의견이야, 의견. 이게 말이 된다 그 얘기 아니라 의견이 있어. 그럼 횟수를 셀 때 플랫폼별 기준으로 할지 종합적으로 할지, 그리고 종합적으로 하면 어디서 그걸 카운트를 다 할 거냐, 이런 현실적인 문제도 있는 거야. 이게 또 말이 되지만 실현 가능한 조건 속에서 법률이 제정이 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 현실을 감안했을 때 야 이게 인터파크에서 좀 하고 멜론티켓에서 좀 이렇게 하면 이걸 어떻게 합쳐? 그럼 얘네들이 정보 공개를 했는데 해줄 수 있을까? 막 이런 여러 가지 현실적인 생각을 했을 때 아 이거 좀 애매하다. 뭐 이렇게 지금 뭐 갑론을박을 하고, 또 중요한 거야. 그래서 아이디 기준을 할지 IP 기준을 할지, 그렇다고 이제 개인정보인데 인터파크 개인정보와 멜론티켓의 개인정보를 다 합산해서 이건 안 되거든 서로. 이게 될 수가 없단 말이지 개인정보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좀 상습성? 뭐 이해는 가는 얘기인데 이게 현실적으로 뭔가 적용이 될 수 있는 법안이 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퀘스천이 분명히 있는 거고, 두 번째 요거는 좀 뭐 이게 되겠지? 암표의 개념을 어떻게 설정할지 문제와 다시 연동되는데 정가 이상으로 판매하면 모두 영업성이 있다고 봐야 할지, 또는 영업으로 인정되지 않는 범위는 정가의 몇 배인지 합의가 필요하다는 얘기야. 이게 음원사재기 얘기할 때 사실은 팬들도 개별이 총공을 하잖아. 총공이 뭐야? 24시간 동안 그 오빠 좋아하는 노래를 계속 듣잖아. 근데 사재기 업체도 어떻게 해? 그걸 아이디를 많이 해가지고 그 24시간 계속 듣는다며. 근데 이 동일한 행위, 이 행위가 동일하단 말이야. 근데 팬들이 하는 건 자기의 자발적인 그거니까, 그리고 자기의 영리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건 사재기가 아니고, 이렇게 막 PC들을 막 잔뜩 깔아놓고 막 계속 돌리는 걸 사재기다 이렇게 정의하려고 하는 것처럼, 지금 정리가 됐다는 얘기 아니라 그것도 애매해. 그런 것처럼 뭔가 영업성이 인정되는 거에서 한해서 하자. 이게 어떤 공감대를 이룰 거라고 생각을 해. 예를 들어서 이게 전문 암표상이겠지. 매크로로 해가지고 막 몇십 장을 사가지고 그걸 가지고 막 이렇게 막 100만 원 막 이렇게 파는, 이것 때문에 이제 팬들이 분노하니까 이거에 좀 기준을 정하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야. 다만 이제 이 영업성을 했다라는 걸 어떻게 규명하느냐, 기술적으로 매크로로 이렇게 계속 했다라는 것을 규명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거야. 그래서 요즘에 뭐 티켓 그 사이트에 가보면은 이 매크로 같은 걸 막기 위해서 뭐 어떻게 해? 뭐 되게 이렇게 암호 문자나 그림 같은 거를 이렇게 쳐가지고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끔, 그리고 뭐 1인당 뭐 2매로 하고 뭐 그렇게 했지만 기술적으로도 그런 부분들을 다 넘어서 매크로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생길 거라는 거지 이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기술적으로 어떻게 디텍팅 한 다음에 이걸 처벌할 수 있는 건지도 고민이 된다는 거지. 그러면 최강욱 일타 강사는 방법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저도 잘 솔직히 지금 생각 중이에요. 아직 뭐 정답은 모르는데 좌우지간 우리 팬들이 왜 법안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 암표상을 못 때려잡느냐, 이거에 대한 울분이 있지만 또 법률을 만드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러한 여러 가지 고려장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이거 말씀드립니다. 다만 우리 이제 음코협이랑 우리 회원사들, 이게 이 티켓을 많이 파는 이런 회원사들은 이런 문제에 공감하고 있고 정부의 이런 부분에 계속 아이디어를 주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이제 방탄소년단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 이 티켓이 기명이잖아. 최강호로 티켓을 사면 최강호가 안 가면 티켓을 안 내줘. 알잖아 그거는. 그 부모가 가고 안 내준단 말이야.
근데 이제 그게 BTS 정도 돼서 그런 건데 뭐 예를 들어서 버블 모든 K-팝 아티스트의 공연 티켓은 김영호로 한다.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뭐잖아? 그건 이제 BTS나 몇몇 이제 탑티어 가수들이나 가는 건 거지. 사실 여기 인기 없는 이 신인 가수들은 이 공짜표라도 줘서 이렇게 좀 자리 좀 채우고 싶은데 김영호로 하라면 그럼 여기 한 10명 앉아 있어? 공짜표라도 좀 줘서 꽉 채워서 막 이렇게 하면 막 같이 응원봉 들고 이거 좀 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꼭 어느 한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법률 제정하는 게 상당히 어렵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같이 이제 제도적인 걸 계속 생각하면서 왜 협회는 뭔가 이런 일들을 제대로 빨리 신속하게 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우리도 나름대로 고충이 있고 우리가 고충이 있으면 이 규정을 만드는 정부는 더 고충이 사실 있다. 그러나 암표를 근절하자는 어떤 생각들은 우리 음악업계뿐만 아니라 스포츠업계 그다음에 기타 이런 티켓 관련돼서 무리를 일으키는 쪽에는 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머리를 맞대서 이런 방법을 조만간에 법안으로 올릴 수 있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상식 앞서서 암표 얘기 좀 했는데요. 저희도 이제 이런 부분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